그리고 다른 하급식 판결들의 결론도 함께 그 요약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년에 대해서 2년 동안 서면 결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가 아니다 라고 본 판결이 있고요. 그리고 9개월, 10개월도 그런 합리적 기간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참조해야 될 만한 판결에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상대방이 서면 결의 종족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추가 서면 결의서를 새롭게 받아서 제출한 경우에도 약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1년 8개월이 합리적 기간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존재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월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에 해당한다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그럼 8개월 정도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8개월이라는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던 것은 그 사안에서 인정되었던, 검토되었던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고요. 법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8개월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. 즉 법원은 특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긴 기간일 경우에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.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통념상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기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들을 검토하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로는 서면 결의가 진행되는 물리적 기간입니다. 서면 결의는 관리단 집회를 대체하는 것이니까 관리단 집회가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 안에 서면 결의도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서면 결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구분 소유자가 얼마나 많이 변경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. 즉 구분 소유자가 많이 변경되면 변경될수록 추가로 받아야 되는 또는 무효라고 판단될 만한 서면 동의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, 서면 결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결의에 참여한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도 고려합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구분 소유자들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의사가 동일하게 유지될 만한가 아니면 그 의사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. 네 번째는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가도 검토를 합니다.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적법한 서면 결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다섯 번째, 의결 종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충족 시점까지 계속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면 결의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참여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절차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길어진 것인지 이런 사정들까지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. 결국에 사회통념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기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6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발굴해서 재판부에 현출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구체적인 입증 전략에 따라 유리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 부분 쟁점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단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적법한 서면 결의로 인정받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. 관련해서 이 부분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